네, 이번 주에 세계 각국의 핵융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국제 핵융합 기술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핵융합 기술, 핵융합 에너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 나오도 나오고 우리 원자력 나오도 나오고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핵 분열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전쟁에 이용하면 원자 폭탄이 되는 거고 네. 또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핵 융합할 때에도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융합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핵융합 기술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는데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핵은 양전압끼리 청력 서로 미는 힘이 있어서 결합이 안 되죠. 그런데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이 청력을 이겨내고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충돌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질량이 줄기 때문에 질량이 주는 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보면은 E는 mc 제곱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질량 변화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태양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다른 말로 아주 작은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보면 아이언맨 앞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에너지 소스가 예.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설국열차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나오는 것도 핵융합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융합 에너지가 연료가 무궁무진하고 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고 또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꿈의 에너지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이해가 빠른데요. 네. 이 우리나라의 핵융합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핵융합 기술은요, 1억 도 이상 높은 초고온에 견디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고온, 고압, 고진공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또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고 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기술인데요. 예. 대표적인 그 거대 과학, 빅사이언스 분야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비가 작았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다가 좀 늦게 시작했죠.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이제 초전도 핵융합 장치를 개발을 착수를 해서 12년에 걸쳐서 이제 2007년에 완공을 했어요. 대전에 있는 국립 핵융합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008년에 플라즈마를 최초로 발생을 시키는 성공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은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은 당당하게 선진국과 지금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원으로 지금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라는 단어가 붙은 거 보니까 다른 나라랑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네. 어떤 사업입니까? 국제 핵융합 실험로는 이제 이렇게 꿈의 에너지를 예. 어떻게 현실화시켜 볼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또 EU 이렇게 9나라가 모여서 지금 프랑스 까다라슈라는 곳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핵융합 실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건데요. 아마 2042년까지 약 한 12조 정도 투입되는 초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의 한 9%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현물이나 전문가 파견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스타 핵융합 실험로 건설 과정에서 확보된 우리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예. 기술 수준을 이용해서 이제 현물로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담당하기로 했던 현물뿐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담당하도록 했던 것조차도 우리 기업이 만들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이었던 이경수 박사라는 분이 그 이터의 그 기술 담당 사무차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부임하는 그런 낭보도 있었습니다. 예. 이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2050년경에는 아마 꿈의 에너지가 우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핵융합 기술이나 이터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이제 거대 과학 분야가 지금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거대 과학 분야가 기초 과학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파생 기술, 이런 스핀업 기술을 통해서 신산업이 창출되기도 하고 또 국가 안보나 위상 제고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이 빅사이언스 개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K스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파생된 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관련 산업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 수준을 끌어올려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터에 중요한 그 부품들을 제작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 과학은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지만 투자나 인력, 연구 시설이 필요하고 또 실패 가능성이 높은 하이리스크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떤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 공동 개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번에 국제 심포지움에서도 이터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24개 국가에서 한 200여 명, 600여 명의 핵융합 전문가들이 와서 핵융합 이슈가 지금 뭔지, 앞으로 장차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국가 R&D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이 핵융합 이외에도 큼직큼직한 사업들, 빅사이언스, 뭐 우주, 항공, 가속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실패했을 때 위험이 크고 과학계에서 부담이 큰데 선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대 과학은 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제 18조 9천억이 R&D 예산인데요. 그 예산 중에 몇 %를 거대 과학에 투자할 것인지, 또 그중 거대 과학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우선해서 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한 번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쟁에 휘말려서 뭐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뭐 차질이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도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대내적인 어떤 신인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 셋째는 이런 그 빅사이언스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당초 이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파생 기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빅사이언스 시설을 국제협력 수단으로 오픈해서 세계 석학들이 같이 와서 공동 개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노벨상 계절이 돌아오는데요. 네네. 벌써 노벨상들이 이런 거대 연구 시설을 통해서 많이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그 대형 연구 시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돈 많이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매력 있는 시설 장비가 있으면 그냥 본인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널리 오픈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석학들이 국내 과학자들하고 같이 공동 개발 교류할 수 있도록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확보를 하고 미래 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